그렇게 해서 2호점을 좀 성공시켰고요. 이제 3호점, 4호점은 원래는 직영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3호점은 제가 직영을 하고 4호점은 이제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해서 같이 하기로 했다가 이게 바뀌어서 3호점 밥그릇 교회 지점은 반반씩 투자를 했고, 그리고 4호점은 저희가 이제 하게 됐어요. 사실 2호점 하면서도 자금이 부족해서 남편한테 1호점을 지분을 40%를 넘겨서 도움을 받아서 2호점을 열었고, 그리고 2호점은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저게 이제 3호점, 4호점 낼 때 4호점 낼 때 돈이 부족해서 2호점을 여동생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딸내미가 거기를 운영하면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주게 했는데 우리 딸내미가 제대로 운영 못하고 또 동생이 또 마음이 되게 너그러워요. 너그러워서 또 언니 살아보라고 그냥 또 투자만 했지 사실 투자금을 제대로 못 보내줬어요. 왜냐면 계속 재투자가 들어가고 막 그래서 거기도 그냥 거의 저희가 운영 자금을 그냥 사용하기다시피 한 거죠. 그게 이제 남편하고 사실 여동생이 굉장히 많이 도와준 부분이에요. 소풍이 이렇게 크기까지. 그래서 이제 3호점은 같이 동업을 하고 반반씩 했고, 그리고 4호점은 아들내미가 욕심을 내서 들어간 곳이, 권리금을 주는 곳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잘 되는데 사실 소풍에는 안 맞아요. 왜냐면 너무 레스토랑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거기가 고급스럽게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들어갔는데 사실 장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3호점도 운영은 분명히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같이 투자한 친구가 자기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면서 혼자 막 하는 거야. 그래갖고 돈이 의외로 경험도 없으면서 돈만 많이 들어가고 제대로 완성도 안 됐고 그리고 유지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처음에 흐지부지 되더니 나중에 문까지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빼려고 했어. 근데 누가 코로나 때 권리금을 시설 투자비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자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나가겠다. 우리도 버리려고 했죠. 유지비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비도 안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를 이제 버리고 나가려고 했을 때 주인이 붙잡더라고요. 월세를 조금 내려주고 좀 유지하게끔 해줄 테니까 니네 아깝지 않느냐. 사실 주인도 우리가 나가버리면 손해예요. 월세 계속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3호점은 최소 그냥 그 친구 많이 손해 봤어요. 저 같이 한 친구도. 근데 그냥 진짜 거기에 둘이 투자한 게 그 당시에 한 근 1억 정도 투자했는데 한 8, 9천만 원인가 뭐 1억인가 투자를 했는데 그 친구 그때 한 2천인가 3천만 2천 정도만 가져가고 뭐 우리가 이제 장사하면서 줬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를 그냥 우리가 유지를 한 거지. 사실 마이너스였어 거기에. 그래서 2020년도 2019년에 오픈을 했거든요. 2019년에 거기 6월 달에 오픈을 했고 바샥시엘은 4월 달에 오픈했는데 둘 다 장사가 안 됐어요. 그렇게 쭉 하다가 우리 접어야 되겠다. 너무 유지가 안 돼서. 근데 3호점, 4호점 그냥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렇게 하면서 1호점과 2호점 장사는 꾸준히 됐고 되려 이제 2호점이 카드큐이 지점이 대박을 치갖고 거기서 모든 수익이 일어나서 사실 나머지 유지한다고 볼 정도로. 그런데 저는 따로 또 이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고. 근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왔을 때 저는 이제 터키는 그 팬데믹 때 외출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바깥에 못 돌아다니게. 그게 꽤 주말에만 뭐 이렇게 잠깐 풀어줘갖고 뭐 그런다던가 아니 주말에는 참 막았고 평일에 언제 이렇게 근데 진짜 거의 외출 금지라서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2개월이 지나가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집 안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그때 저 막내 데리고 한국 갔다가 2개월 쉬고 다시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 제품은 쌓여 있는데 그거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생각한 게 이제 택배 식자재부터 해서 제가 빵도 만들고 빵 만들어서 한국인들한테 주문 받아가지고 배달을 그럼 집집마다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외출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받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먹거리가 또 굉장히 그 엄마들이 힘들어 했던 부분, 주부들이 힘들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또 마찬가지였고, 집에서 있으니까 계속 먹는 것만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때 저희 교민분들 때문에 제가 코로나를 버틸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또 저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국도 못 가는데, 응? 저 때문에 한국의 향수를 달래줬다. 왜냐면 제가 빵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팔았어요. 일주일에 2번을 화요일과 목요일로 배달해 나갔는데 진짜 밤새고 만들어가지고 배달하고 막 그랬거든요. 혼자 만드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빵 수요가 좀 줄어서 저 한국 가서 또 다시 떡도 하는 법을 이제 간단한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떡도 이제 제가 배워갖고 올라갔는데 너무 비싸서 결국은 독학했어요. 그래서 달달한 떡들, 뭐 시루떡은 사실 많이 안 좋아하니까 시루떡 말고 그 요즘 쌀 케이크, 쌀 케이크도 제가 만들어서 뭐 수박 쌀 케이크, 그래서 바나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블루베리, 치즈, 그리고 인절미, 찹쌀떡, 그리고 꿀떡도 제가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진짜로 그 기계로 만드는 거 손으로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을 만들어서 우리 교민분들한테 팔아갖고 제가 월세도 유지를 했고, 그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그 유지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호점 4호점 하고 있을 때 그때 사촌 언니가 한국에서 들어와서 5호점을 배시타시 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친척이다 보니까 가맹비 받지 않고 그냥 재료만 대주는 거, 이름 오픈해주고.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관계는 확실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남편하고 여동생한테는 못했지만 이제 그쪽이 열면서 제가 가맹비도 안 받고 관리비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자기 가게라고 본사의 그 취지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컴플레인이 본사로 들어오거든요. 그때까지 5호점이었는데. 그래서 그걸로 약간 트러블 돼가지고 결국은 가맹 해지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하고는 사촌이에요. 고모 딸이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하고는 멀죠. 응? 오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왕래를 안 했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엄마 사촌인데 뭐 이렇게 한다. 불만이 많았어요. 제대로 따르지 않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제 힘들어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맹 해지하면서 거기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5호점이 없어졌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왔다 갔다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재료도 그 사이에도 나르게 됐지만, 그때 이제 우리 큰 아이가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을 때인데, 제가 장사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카드크의 지점을 주겠다 했는데 2호점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있었던가 부부가. 그래서 싸움을 했대. 자꾸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면 니네가 다 맡아서 해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테스트로 2호점은 딸내미, 그리고 이제 두 개씩 있으니까 토탈 5개, 5개였나? 아니, 4개였는데 그때 하나 더 내갖고 6호점까지 했었나 보다. 격투르크에. 그래서 아들 2개, 며느리 2개, 딸내미 하나. 딸내미 제일 큰 곳. 그래서 월말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딱 말일날 되니까 우리 가족회의 하자. 가족회의인 건 이거는 회사 업무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냥 가정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료로 갖고 와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딱 하는 말이, 엄마 그거 컴퓨터에 있어. 매출 다 있으니까 엄마가 봐. 너는 지금 업무회의를 하는데 사장님이 그거를 운영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걸 사장님이 꺼내서 보세요. 그 주 다 있습니다. 매출 다 있습니다. 지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느냐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엄마 그럼 제대로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근데 저는 따로 그 배운 거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장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매출, 그리고 매입, 그리고 뭐 나가는 거, 뭐 이렇게 인건비, 뭐 공감 다 나올 거 아니야. 그 기본적인 거야. 그거를 몰라서 저한테 다시 묻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얘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나중에 전 기가 막혀서 멀었어. 근데 맨날 싸우는 거야. 준다고 했는데 왜 팔았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막 티격태격 하다가 큰아들 터키 꿀꿈하고 저하고 진짜 울며불며 싸웠어요. 저도 이제 마음이 여려서 잘 울어요. 아들내미도 막 화나서 서로. 그러면서 그래? 그럼 네가 운영할 수 있어? 운영해봐. 그러면서 식당을 다 이제 넘겼어요. 홧김에도 넘긴 것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아들, 딸한테 넘겨주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2호점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호점 이모가 다시 원금을 주면 너희한테 넘긴다고 하니까 그럼 니네가 원금 갚아라. 그래서 할부로 거기는 갚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딸내미는 너무 불성실하게 출퇴근을 해서 걔는 잘랐어요. 그래서 백수가 됐고 나머지 이스탄불 지점을 걔네가 다 운영하게 됐어요. 저는 공장만 계속 운영하고. 근데 한국 제가 가면서 많이 싸놨거든. 근데 제가 2달인가 2달 반 있으면서 그걸 다 팔고 모자란 것만 만들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소리가 자기가 다 만들었대. 저는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그거 채우는데 한 달 버는 동안 진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지. 제가 대상포진 그 증세가 있거든요. 저 조금만 피곤하고 매운수 떨어지면 막 이렇게 엉덩이에 뻐글뻐글 수포가 막 올라와. 그게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너가 좀 쉬어라 그런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인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가 다 만들어서 엄마 없어도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저희 가족에서 요리사는 저 혼자예요. 우리 아들 어디 가서 요리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요리사 자격증 그런 거, 자격증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자격증 있다고 요리사 하는 건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어디 자기가 먼저 창업을 해갖고 음식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입으로 다 아는 거야. 물론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먹고 자란 게 큰 도움이 돼요. 간접 경험도 왜 많이 먹어본 사람이 또 음식 맛도 잘 해요. 솜씨는 있어요. 따로 배운 건 없지만. 근데 너무 자신 있게 자기가 처음에 식당 한다고 할 때도 아무런 무슨 자신감인지 자기가 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다 밑반 깔아주고 지네는 조리만 한 거지. 근데 똑같이 이것도 식당 운영할 수 있대.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저는 물건을 다 제가 지점에 제가 다 보내거든요. 다 만들어서 공장에서. 그 지점에서는 야채하고 고기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일회용품. 그리고 그 외에는 소스부터 시작해서 완성품 된 것까지, 예를 들면 만두 저희 만들어갖고 쪄가지고 다 1인 포장해서 내보내요. 육개장 그거 다 끓여가지고 완제품이어서 1인 무식 포장해서 얇게 해가지고 지점에서 빨리 녹여서 팔 수 있게, 설렁탕도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저희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요리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 요리사도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조리법만 가르치고 갖고 현지인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되게 좋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3호점, 4호점, 5호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5호점 다시 나갔어도 저희가 다시 또 5호점을 격투르게 내가지고 직영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방에 하나 이제 앙카라나 이즈미르에 하겠다고 한 친구가 이제 외국에서 우리 아들 터키 꿀고 유튜브를 보고 이게 연관이 돼서 자기도 한번 창업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앙카라에서 한 2개월 정도 있었는데 뭐 가게가 자꾸 안 잡혀서 이즈미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 한 달 동안 가게를 알아보고 하다가 결국 가게를 내게 됐거든요. 그날 저희 가족 아들 며느리 저 다 거기 출동해갖고 그날 오픈식 도와줬어요. 줄이 한 50m는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바깥에 꽉 차 있고. 저 거기서 도와준 게, 주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방이 자꾸 직원으로 꽉 차 있어서 발 디딜품 없이 그냥 릴레이로 그냥 전달해 줘야 되는 시스템.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젓가락이 부족해서 젓가락 부족해갖고 제가 설거지통에서 나오면 그것만 하루 종일 닦아줬어요. 그날 진짜 대박을 친 거야. 그 친구가 거기서 오픈하면서, 사실 그 친구 투자 비용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1억 미만으로 해서 오픈했는데 그 친구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만에 원금 이상 뽑았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돈 계속 지금까지도 잘 돼요. 이즈미르라는 곳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6호점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때 이제 아들이 더 뭐라 할까 자신감을 가지고 영업을 본격적으로 뛰었죠. 관리는 이스탄불 관리는 며느리가 했고, 그리고 쟤는 공장에서 모든 물건을 세팅해서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도 큰 걸로 구입을 했고, 공장도 다시 딴 데로 옮겨가서 이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6호점이라는 게 또 하나의 전환기가 돼서 저희 프랜차이즈 오픈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지점이에요. 그 친구도 복 받았고 저희도 복 받았고 그 친구가 돌아 복동이었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스탄불 이외에 지점을 이즈미르에서 오픈하면서 사실은 이제 점점 단단하게 자리를 굽혀가고 있었죠. 여기까지 오늘은 이야기할게요.